남씨 할머니의 삶은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점심시간에 잠을 자는 척해야 했습니다. 교실에 가득 퍼지는 음식 냄새 속에서 참아야 했던 배고픔은 어린 남씨에게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왜 도시락 안 먹어? 라는 친구들의 질문은 때로는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졌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씨를 놀리는 친구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가난이 남씨를 괴롭혔고 그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씨는 타지에서 먼저 일을 하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는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결혼을 하며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씨는 다시 혼자 남겨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계속 일하며 돈을 모았고 홀로서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씨는 중매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상태였고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씨의 남편은 교사였지만 집에서는 교사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남씨를 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항상 남씨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직업 가진 남자를 만난 게 하늘의 별 따기야. 알아서 잘해야지 라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남씨는 남편과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책임을 남씨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문제야 라는 말에 남씨는 억울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씨는 집에 돌아오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씨와의 이혼을 계획하며 새 신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씨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가정주부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라 위자료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챙기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건 내가 산 거잖아요. 라며 남씨가 챙긴 물건들로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남씨는 냉정했습니다. 남씨는 작은 방 하나를 구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남씨의 어린 시절부터 첫 결혼과 이혼까지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남씨는 첫 번째 결혼과 이혼 후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처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그녀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던 중 남씨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과 함께 매일 식당에 오곤 했습니다. 이 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덕분에 아들이 식사를 잘하네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남자의 모습은 남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혼자가 익숙해졌던 그녀는 이 남자의 따뜻한 태도와 솔직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아내와 사별한 뒤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남씨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아들도 저도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남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결혼은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재혼 후 남 씨는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사춘기를 맞이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남 씨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남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이해하려 했고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훈아, 이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든 거야. 많이 먹어라고 말하며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은 대충 먹겠다고 말하며 벽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남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그의 고민을 경청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무심코 남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저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아들의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그녀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 씨의 남편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 씨는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 씨와 아들은 큰 슬픔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을 위해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모은 돈으로 도심의 아파트를 구입해 남 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가족의 안전망입니다. 도훈이가 결혼하면 이 집을 넘겨주세요. 하지만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을 때만 그렇게 하세요. 남 씨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주되 효도 각서를 받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는 남편과의 약속이자 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남 씨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처럼 무리하다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남 씨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지키며 아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효도 각서를 통해 아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남 씨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 씨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들이 효도를 약속하며 작성한 각서가 그것이었습니다. 남 씨는 이 각서가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 간의 신뢰를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남 씨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불화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고 능력 있는 사업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남 씨는 아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사업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처음 몇 달 동안 아들의 사업은 꽤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남 씨에게 자신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큰 욕심을 내며 무리한 결정을 내렸고 결국 사업은 큰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 씨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성들이 남 씨의 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창현 씨 댁 맞습니까? 아드님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높은 이자와 함께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음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남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며
아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창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걱정을 끼칠 수 있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아들은 잠시 반성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태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아들은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재기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도 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남 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창현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남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때 담보 대출을 금지한다는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약속을 어기는 거야.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 며느리는 더욱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지켜야지. 집값이 오른다는 건 내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야.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남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남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베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이러니? 내 아버지가 내 미래를 위해 남긴 걸 이렇게 쉽게 날려버리겠다는 거니?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남 씨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내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내 말을 들어줄 수 없어.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불만을 품었지만 남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남 씨가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 씨와 아들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남 씨는 아들의 사업 실패와 무리한 요구에도 참고 견뎠지만 아들은 남 씨의 거절을 점점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씨는 아들이 자신을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 씨는 아들 집의 비밀번호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남 씨는 의아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핑계를 대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 씨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꾸 집에 오시면서 저희 생활에 간섭하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남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남 씨는 아들의 이 같은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 씨는 아들의 행동이 며느리의 조언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남 씨를 완전히 소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접근 금지 조치로 인해 남 씨는 아들의 집 주변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 전화나 메시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 씨는 아들의 배신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물려준 아파트의 명의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남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아들과의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줄 때 효도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가 다시 그 집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남 씨의 상황을 듣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아들에게 효도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조건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접근 금지 조치를 받게 된 이후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남 씨는 그동안 아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떠올리며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효도 각서를 작성하던 날의 기억을 되짚으며 아들의 서명이 담긴 원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아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아들은 남 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간섭을 했으며 며느리와 자신의 가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려 했던 사실, 그리고 효도 각서를 무시한 행동들을 법정에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남 씨가 제출한 각종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과 나눈 문자 기록에는 남 씨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준 조건과 그 조건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접근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도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남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효도 각서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아들이 효도 각서를 위반했으며 남 씨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가져올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아파트의 명의는 다시 남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남 씨는 아들에게 큰 실망을 느꼈지만 그를 집에서 바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다시는 선을 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남 씨의 말을 무시하며 장인 장모의 도움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남 씨는 아파트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 씨와 아들의 소송은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판결 이후 남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남 씨에게 명의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효도 각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보이며 남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창현 씨도 많이 반성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남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 속에서 여전히 진정성보다는 이기심을 느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더는 너희를 믿을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넌 항상 나를 실망시켰어. 이번에는 내 결정을 따르렴. 아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 씨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이 더는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남 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팔고 오랜 시간 꿈꿔왔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언니가 살고 있는 소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남 씨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을 구입해 아늑하게 꾸미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남 씨를 환대하며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 씨는 이곳에서 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언니는 남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과거의 고난을 함께 회상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렇게 편안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 고생 많았어. 남 씨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만의 삶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 씨는 이사를 한 후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올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은 장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남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직접 새로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남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 씨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현아, 너의 사과를 받아들이해.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의 삶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남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과거와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행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은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몰랐어.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남 씨는 더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화를 찾은 그녀의 모습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가 언젠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 거처를 옮긴 남 씨의 선택도 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남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처럼 내가 해준 집에 오지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신가요? 남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남 씨가 아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거처를 옮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